가장 먼저 볼 것은 말이 아니라 눈입니다. 사람의 눈은 생각보다 거짓말을 잘 못하니까요. 다정한 말투로 인사를 건네면서도 눈은 얼어있고 자꾸 다른 곳을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눈은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속마음을 말하고 있죠. 소크라테스는 말보다 눈빛을 더 오래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대할 때 그 시선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 눈에 따스함이 깃들어 있는지, 그 눈빛이 숨기려는 무엇인가를 꾹 눌러 담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라고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습니다. 그 창문이 닫혀 있다면 문장의 길이를 아무리 늘려도 그 사람의 진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목소리입니다. 겉으로는 평정심을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거나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감정을 눌러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이 얽힐 때 사람은 자신의 기준과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말보다 먼저 목소리의 색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이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감추는 사람도 있지만 목소리는 속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아무리 꾸며도 그 소리의 떨림과 방향, 빠르기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솔직하지 못한 상태인지를 알려주니까요. 세 번째는 손입니다. 불편한 상황, 예기치 못한 질문, 혹은 자신의 이득이 걸려있는 장면에서 사람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턱을 자주 쓰다듬거나 갑자기 손을 감추려 하거나 무언가를 자꾸 정리하려 들면 그건 지금 이 사람이 속내를 감추기 위해 불안을 다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손은 행동의 앞머리라 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손끝에 닿고 그 손끝이 결국 말보다 진실한 언어가 된다고 했죠. 사람은 생각보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말보다 손을 보세요. 그 손이 지금 무엇을 감추고 있고 무엇을 대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바로 불이익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누구나 여유롭고 평온할 때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게 될 상황, 자신이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앞에 서면 사람의 진심은 숨길 수 없이 드러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미덕은 위기 속에서만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불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말의 온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지켜본 적 있나요? 잠시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돌연 차가워지고 이해를 말하던 입술이 침묵으로 굳을 때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이 계산기를 켠 순간일지 모릅니다. 진심은 평화로울 때보다 자신의 손익이 걸린 갈림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그 순간에도 침착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어떤 이는 그 순간 본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사람은 그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때 드러난다고요. 다섯 번째 신호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의 말의 무게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에는 입을 쉽게 엽니다. 공감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에는 얼마든지 시간도 표현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나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을지도 모를 때, 혹은 그 상황을 듣는 것 자체가 불편할 때, 사람은 입을 다뭅니다. 그 침묵은 반드시 악의는 아니지만 그 무게는 진심을 드러냅니다. 노자는 말의 많고 적음보다 그 말이 얼마나 자연에 가까운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흘러가지 않고 물처럼 낮은 곳으로 가듯 진심도 낮고 느리며 때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데서 흐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순간을 기억하나요? 그건 침묵일 수도 있고
무관심일 수도 있고, 혹은 판단을 유보한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묻습니다. 그 말의 부재 속에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를.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말이니까요. 사람의 본심은 감추려 해도 결국 5가지 문으로 빠져나옵니다. 눈빛과 목소리, 손의 움직임, 불이익 앞에 태도, 불편한 진실 앞에 말. 당신이 어떤 사람을 오래 지켜봤을 때 이 5가지 순간을 통과시키며 그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읽는다면 누구의 말보다 그 사람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빠른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고 또 묻는 시선을 권할 뿐입니다. 사람의 진심을 읽어내는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사유입니다. 눈빛이 흔들릴 때 그 안에 담긴 불안은 무엇이었는지, 목소리가 달라질 때 그 떨림이 어디서 왔는지를 가만히 물어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진실을 견디는 사람은 더 적다고요. 어쩌면 사람은 누군가의 진심을 읽고 싶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것이 드러나면 두려워합니다. 그 말이 내 기대와 다를까봐, 그 표정이 내가 품은 환상을 무너뜨릴까봐, 그 손끝이 내가 미처 알지 못한 불편함을 건드릴까봐. 그래서 철학은 진심을 읽는 것만큼 진심을 견디는 연습도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착한 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함께하고 배려하는 눈빛과 무심한 말투를 동시에 지닙니다.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진심이 없어라고 말하려 들 때 한 걸음 물러서 물어야 합니다. 혹시 그가 진심을 감추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은 아닐지, 혹시 그 손끝의 떨림이 과거의 상처 때문은 아닐지, 혹시 그 침묵이 자신을 더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는 아니었을지. 노자는 말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바라보라고요. 사람의 진심은 말의 겉모습보다 그 사이를 흐르는 마음에서 느껴집니다. 눈빛과 말투, 침묵과 움직임, 그 모든 것을 가만히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심은 말이 아닌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진심을 가늠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심하고 분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알아주는 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파악하는 기준은 지혜가 아니라 품격이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품격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나요? 사람의 본심을 들여다보는데 익숙해지면 자신의 본심도 언젠가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눈빛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그 침묵이 불편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장면이 내 안의 모습과도 닮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질문 앞에서 잠깐 말을 아낀 적 있지 않나요? 불이익이 예상되는 순간 고개를 돌린 적은 없었나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당신의 눈빛은 얼마나 정직했나요? 철학은 상대를 분석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타인의 말투를 따지기 전에 내가 어떤 목소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묻습니다. 공자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실된 사람은 말이 많지 않다고요. 그가 전하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였다고요. 우리는 종종 진심을 읽는다는 이유로 상대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거리두기를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해석보다 공감, 판단보다 관찰, 거리보다 연결을 택합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의 본심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타인을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심을 읽는다는 건 결국 스스로의 어두움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기심이 내 안의 욕망을 건드릴 때, 누군가의 침묵이 내 오래된 상처를 깨울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들지 말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까지 다가가 보라고요. 진심은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없이 앉아 있는 자리에 당신이 조용히 함께 앉아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진심이 닿은 자리입니다. 사람의 본심은 말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실은 머무는 태도에서 더 또렷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말을 할 때 종종 주변을 정리하거나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보다 침묵을 먼저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말은 배워 익힐 수 있지만 침묵은 버텨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침묵을 견뎌왔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당신도 그런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 표현하지 못한 진심, 그저 바라보다가 놓쳐버린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아닐까요? 그러니 타인의 본심을 묻기 전에 내가 얼마나 진심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억울하다고, 서운하다고 말하기보다 그 오해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진심을 보여준 적은 있나요? 니체는 인간의 가장 깊은 진실은 가장 고요한 장면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란 결국 누가 더 오래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가로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로 관계를 정리하려 하지만 누군가는 침묵으로 관계를 지켜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손끝으로 건네는 작은 배려, 눈빛으로 주고받는 묵직한 신뢰, 그 모든 게 본심의 언어가 됩니다. 사람은 결국 말보다 태도로, 감정보다 온기로 기억에 남는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건 이해받고 싶어 하는 욕구라고요.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이해 속에서 머물고 있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해라는 선물을 건네고 있나요? 진심을 알아차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연기할 수 있고 의도를 숨길 수 있으며 표정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시간 앞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자신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 당신은 충분히 오래 머물러야 하고 충분히 조용히 기다려야 하니까요. 노자도 말했죠. 억지로 흘러가려는 물줄기는 오히려 제 갈 길을 잃는다고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진심을 너무 빨리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처음 만난 그 인상의 끝자락을 성격 전체로 여겨버리진 않았나요? 진심은 계절과 같습니다. 처음엔 봄처럼 피어나는 것 같다가도 한여름의 무더위처럼 쉽게 지치고 가을의 쓸쓸함을 지나야 비로소 겨울의 고요한 중심에 닿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거짓도 계산도 포장도 없는 그저 사람 하나의 본질이 서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안다는 것은 그 본질의 자리에 가 닿는 일입니다. 그곳까지 걷기 위해선 때로는 실망도 해야 하고 혼란도 견뎌야 하며 내가 품은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도 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핍에서 시작된다고요. 그 결핍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론 다정한 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핍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진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결핍을 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이 왜 자꾸 웃는지,
왜 그렇게 과하게 친절한지, 왜 늘 조용히 물러나는지를, 그 모든 행동 뒤에는 말로 꺼내지 못한 한 줄의 진심이 조용히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을 보는 눈은 본심을 숨기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속내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에 솔직했던 순간이 있나요? 억울함을 꾹 눌러 삼켰던 날, 질투를 부정하려 애썼던 밤, 괜찮다고 말했지만 돌아서 울었던 저녁, 그 모든 감정은 감추려 할수록 더 또렷하게 남고 부정할수록 더 깊은 그림자가 됩니다. 니체는 인간을 해명하려는 동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설명하려 하고 그 설명이 불편하면 타인을 탓하거나 침묵을 택하곤 하죠. 하지만 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정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거절을 두려워해 친절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침착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라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누군가의 진심을 읽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진심을 읽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눈빛이 흔들릴 때 당신은 왜 그랬는지 알고 있나요? 목소리가 떨릴 때 그 떨림의 이름을 말할 수 있나요? 침묵했을 때 그 이유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진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동자 안에서, 당신의 어깨선과 걸음걸이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말 한 끝과 침묵의 사이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사람의 본심을 알고 싶다면 거울을 보듯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울은 말하지 않지만 진실만을 비춥니다. 진심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을 더 멀리 보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처음엔 잘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딘가 맞물리지 않는 느낌, 그 틈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내면의 목소리. 사람은 가끔 진심이 아니라 희망을 붙잡고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진심은 시간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난다고요. 장자는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를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맞추려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함께 흐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져야 할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보다 당신 곁에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지를 보세요. 말보다 표정, 표정보다 공기의 결을 느껴보세요. 진심은 말보다 먼저 공기처럼 퍼지고 몸짓보다 뒤늦게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 당신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당신의 말이 조심스러워지며 당신의 마음이 자꾸 움츠러든다면 그건 아마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무언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말보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로 기억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함께 있을 때 침묵이 편한 사람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당신의 본심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말로는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당신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요?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평온한가요? 진심을 아는 일은 상대를 간파하는 일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진심을 읽는다는 건 결국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흔히 따뜻한 감정으로만 이해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의 본심을 외면하지 않는 일이라고요. 어떤 이는 자신의 단점을 감추며 사랑받으려 합니다. 어떤 이는 상대의 본심이 불편할까봐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라고요. 그 사람의 불안도, 이기심도, 연약함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 머무르는 일, 그것이 진심을 향한 가장 조용한 고백입니다. 누군가의 본심을 알아채고 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보다 더 이기적이고 덜 다정하며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본심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 뒤에도 당신이 그 마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묻습니다. 장자는 관계를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결국 당신 안에 어떤 진심을 깨우는지를 통해 드러난다고요. 그 사람의 말에 자꾸 상처받는다면 당신 안에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그 사람의 침묵이 자꾸 외롭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얼마나 말 없는 이해를 원하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진심을 안다는 건 관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에 더 가깝습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를 알고도 함께 걸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모순을 이해하고도 마음을 열 수 있는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진심을 알아차리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진심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질지를 끝까지 고민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가장 사소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큰 약속이나 거창한 말보다 당신이 아프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조용히 눈을 맞춰주는지, 당신이 무너지듯 웃을 때 그 옆에서 진심으로 함께 웃어주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은 습관 속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무심한 듯 반복되는 말투, 익숙한 듯 되풀이되는 행동, 그 속에 그 사람의 철학이 있고 그 사람의 진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끔 자신이 얼마나 솔직한지를 말로 증명하려 하지만 진심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기억으로 증명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을 떠올리고 있나요? 그 사람의 진심이 어느 계절, 어느 저녁, 어느 눈빛 속에서 당신 마음에 남아 있는지요? 철학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흔들리고 어떨 때 멀어지며 무엇으로 가까워지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공부입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차렸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어쩌면 그날 하루 동안 가장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그 진심을 어떻게 받아주었는지가 그 사람에게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